시스템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대통령 직무를 대행해야 할 국무총리 탄핵을 민주당이 또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직무대행 시스템 자체가 돌아가지가 않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의 무정부 상태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대안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좀 질서는 국정 운영은 해 나가야 될 텐데.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민주 시스템을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대한민국의 법률과 헌법은 그 시스템을 다 차선책을 마련해 놨습니다. 반헌법적 계엄 자체 이것만 하더라도 큰 문제고, 야권이 이제 줄곧 제기해왔던 뭐 공천개입 문제라든지 아니면 김건희 여사 의혹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만 중점적으로 탄핵 사유로 삼았어도 충분했을 텐데 외교 노선을 왜 지적했는지 사실 좀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국정원을 이번 계엄의 주축으로 넣었다는 것은 이번 계엄의 주제는 간첩이에요. 그래서 북한의 도발들이 이어지고 결국에는 이 북한의 도발 속에서 대한민국이 깊숙이 야당 인사들의 정치인들에게 어떤 여러 가지 부정선거를 통해서 국회를 범죄 집단으로 전락시켜서 국정을 마비시키고, 저는 이 시나리오가 있지 않고서는 송관이를 갈 이유도 없고 그 다음에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적대시로 하면서 도발할 이유가 없어요. 오무풍소 왔다 갔다 하는 그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민주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탄핵의 사유로서 검토할 만하다. 아까 또 시스템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대통령 직무를 대행해야 할 국무총리 탄핵을 민주당이 또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네. 근데 민주당은 윤석열 내각 대다수가 내란 공범이라고 보고 있어서 국무총리가 이제 거리했을 때 그 다음 순서인 이제 장관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렇죠. 뭐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참 난감한 현실에 처한 건데, 왜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참 해괴한 결정을 했는지.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에게, 특히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몹쓸 짓을 한 것인데 그 옆에 있는 참모들한테도 몹쓸 짓을 한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그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내란 동조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처벌의 대상이 돼요. 네. 그거는 역대 80년대에 전두환 노태우가 내란 수괴로 사형을 언도받을 때 그 주변에 있던 모든 강요들도 다 내란 음모와 동조죄로 수년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네. 그거는 이제 법에서 나온 양형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고 그 옆에 동조했던 국무총리, 그 계엄 포고령에는 이게 서명을 하는 5명의 필수 요건이 있습니다. 총리,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국방부 장관, 기재부 장관. 이 5명은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없으면 법정 요건이 되지도 않고, 했다고 하면 무조건 내란에 대한 동조자가 되기 때문에 네. 그 회의에 참석했다고 하는 자체만으로도 이미 내란 혐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당연히 한더스 총리도 뭐 따지고 보면은 옆에 주군을 잘못 모셔서 유탄 맞은 거잖아요. 뭐 그거를 민주당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란에 동조한 사람을 총리로 앉혀놔요. 그래서 대통령이 만에 하나 탄핵에 대해서 직무대행을 주는데, 그러면 그게 그거 아닙니까? 내란의 수괴나 내란의 옆에 있던 동조자나 내란에 했던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게 해둔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거기에 조지호 경찰청장 같이 가담했던 청장에 대한 탄핵까지도 지금 추진하고 있다. 한덕천이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이게 진짜 뭐 민주당 때문에 무정부 상태가 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럼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이 지금 사실 작동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직무 대행 체제가 작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무정부 상태요? 민주당 때문에 그 무정부 대안을 좀 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민주당 때문에 무정부 상태가 된다는 말은, 그러니까 그런 주장은 이제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 맞지 않지만, 그러니까 이제 내란 공범으로 이제 그 대부분의 이제 내각이 이제 지목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탄핵 소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직무대행 시스템 자체가 돌아가지가 않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의 무정부 상태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대안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질서는 국정 운영은 해 나가야 될 텐데.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민주 시스템을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대한민국의 법률과 헌법은 그 시스템을 다 차선책을 마련해 놨습니다. 총리하고 국무위원들이 없다. 부총리도 있어요.
부총리가 없으면 건재선으로 제일 밑으로 내려가면 예전에 지정센종자 안 보셨어요? 다 죽으면 환경부 장관도 직무대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꼭 이게 없어. 우리 정부는 마비될 거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일단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의 범죄를 저지른 대통령을 정지시키고 그 관련자들을 다 중지를 해놔도 대한민국 시스템은 돌아간다. 그렇게 됐을 때만 사실상 지금 무정부 상태입니다. 대통령이 지금 탄핵에서 벗어나서 직을 유지하는데 공무원들이 말 들을까요? 군 통수권을 갖고 있는데 자 앞으로 갑시다. 그러면은 군인들이 또 뭐 이상한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갈까요? 그건 시스템이 마비된 거고 무정부 상태고 이게 실질적인 무정부 상태고 그런 분들을 내란에 관련된 범죄 저지르는 사람들을 말끔하게 책임을 져서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그렇지 않은 새로운 어떤 인물들을 통해서 다시 정부를 돌렸을 때 행정부와 입법부와 사법부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일단은 돌아가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그러면 총리 후보를 누구로 적당한 사람을 통해서 이 국정을 좀 안정시켜주는 사람이 누굴 것인가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해외에서도 이제 안정을 찾아가는구나. 그러면 다시 경제도 회복이 되고 국민들의 마음도 안정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속된 말로 지금 내란을 일으켰던 분이 아직도 대통령직에 있으면서 군 통수권을 가지고 있다. 국민들이 불안해해요. 그럼 그 자체가 무정부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이슈를 좀 짚어보자면은 네. 이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 의원이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한 것을 탄핵 사유로 끼워 넣었다며 이재명 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이분 저 고발 전문 시의원 말하시는 거죠? 이게 고발 전문이신지는 고발 제가 전문이신 것 오늘 같아요. 처음 제가 들어봤습니다. 봐서는. 예. 아무튼 근데 이제 이게 처벌 가능성은 차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차치하고서라도 근데 사실 이게 굵직한 탄핵 사유는 많잖아요. 이게 뭐 반헌법적 계엄 자체 일단 이것만 하더라도 뭐 사실 뭐 제가 판단할 일은 아니지만 이것만 해도 굵직한 큰 문제고 뭐 그 밖에 민주당 야권이 이제 줄곧 제기해왔던 뭐 공천개입 문제라든지 아니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만 중점적으로 탄핵 사유로 삼았어도 충분했을 텐데 외교 노선을 왜 지적했는지 사실 좀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이게 이제 뭐 탄핵 사유로 넣은 부분들은 이제 헌재에서 심판을 할 때 뭐 판단하겠죠. 네. 근데 이제 이 북한, 러시아, 특히 이제 북한을 중심으로 한 중국, 북중러에 대한 얘기인데 왜 이렇게까지 북한과의 강대강의 이 대북 정책을 폈는가라는 의심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이 지정학적 여건상 전략적 모성을 썼던 나라고 그건 역대 정부에서 다 그래 왔습니다. 물론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뭐 북한과 적대적으로 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하고는 잘 지냈어요. 박근혜 정부만 하더라도 중국에 가서요. 그 축제 있을 때마다 가서 손 흔들고 잘 지냈어요.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이명박 정부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이 윤석열 정부는 중국을 적대시도 하고 러시아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거의 적으로서 무슨 살상무기까지 할 것처럼 그렇게 해서 거의 갈등을 빚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반도에 전쟁의 위기를 고조시킨 이유가 이번 비상계엄의 배경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김영은 전 국방부 장관이 지금 무인기를 보낸 거 아니냐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도발한 거예요. 정정 위반을 북한은 해도 우리는 안 해왔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북한의 어떤 도발을 인위적으로 이끌어낸 거 아니었냐라는 것이고 그런 와중에 북한이 국지전이라고 이렇게 도발했을 때 결국에 최근에 비상계엄이 왜 중앙선관위를 갔지? 서브합수였잖아요. 이게 복합적인 함수관계입니다. 결국에는 선관위의 부정선거를 통해서 민주당의 야당의 많은 의원들이 그렇게 180석을 얻을 수가 없는데 됐다. 이건 부정선거인데 그 부정선거는 북한의 개입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 지금 오늘 국방에서도 나왔지만 국방에서 벌써 얘기를 하잖아요. 100명에서 150명 일단은 의결 못하게 막아라. 그리고 홍정원 국정원 1차장한테 이 얘기를 하잖아요. 저기 싹 쓸어버려라. 내가 대공 수사권 돌려줄게. 대공 수사권이 뭔지 아시잖아요. 간첩 잡는 겁니다. 국정원을 이번 계엄의 주축으로 넣었다는 것은 이번 계엄의 주제는 간첩이에요. 그래서
북한의 도발들이 이어지고 결국에는 이 북한의 도발 속에서 대한민국이 깊숙이 야당 인사들의 정치인들에게 어떤 여러 가지 부정선거를 통해서 국회를 범죄 집단으로 전락시켜서 국정을 마비시키고 저는 이 시나리오가 있지 않고서는 선관위를 갈기고도 없고 그 다음에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적대시로 하면서 도발할 이유가 없어요. 오무풍소 왔다 갔다 하는 그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민주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탄핵의 사유로서 검토할 만하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번 그러니까 불법 계엄의 이 저변에 깔린 것들은 결국에는 이 피해자 윤석열 대통령은 그 본인의 비상계엄의 이 도입부에도 얘기했지만 북한 세력, 종북 세력, 반국가 세력을 언급했습니다. 결국에는 그걸 때려잡자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북한과 역학관계를 매우 경시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그런 역학관계에서 아마 탄핵의 사유를 넣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를 말씀하셨는데 그때랑은 또 상황이 다르기는 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보시기에 다르죠. 예, 보시기에 이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한 것은 단순히 어떤 외교 노선 차원에서가 아니라 이 계엄을 위한 어떤 사전 작업이었다. 사전 작업이었다. 이런 차원으로 민주당이 좀 봤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이종배 시의원이 뭐 고발하는 거야 뭐 자유인데 네네. 이게 과연 받아질 건지에 대해서도 그거는, 의문시 되고요. 사회 자체도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한 것만 딱 집어서 이걸 국가보안법을 하는 것은 그냥 고발이에요. 앞뒤 이 말하자면 전개가 안 맞잖아요. 뭐 왜 이걸 적대시한 것들이 왜 국가보안법이에요? 내통을 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번 답변하기도 좀 그렇지만 최소한 논외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요 비상경 그러니까 이런 국가를 내란을 꾀하는 생각을 한 대통령들은 아니었다는 점에서 지금 현 대통령보다는 훨씬 훌륭하다 그런 말씀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뭐 여러분들 의견을 들어봤지만 이게 좀 시각이 반반인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과연 이 여론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대해서 좀 반반 정도.